자, 우리 조합까지 한번 다 끝냈으니까 다시 한번 집합 복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집합과 원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집합이 뭐냐면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 녀석이 이 집합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분명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준, 그 기준에 맞는 것들의 모임, 그런 것을 우리는 집합이라고 한다. 칸토어라는 사람은 직관이나 사고를 통해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대상을 전체로 묶어 놓은 것을 집합이라고 한다 라고 했다. 자, 다음 중 집합이 아닌 것은 우리나라 광역시 확실하지, 정글고등학교 졸업생 확실하고, 김수영과 닮은 사람들의 모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원소란 무엇이냐면 그 집합 안에서 집합을 이루고 있는 대상 하나하나를 모두 원소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어떤 원소가 어떤 집합에 속한다 라는 것은 기호로 이렇게 표현해. 원소 A는 집합 A에 속한다. 집합 A 안에 원소 A가 들어있다. 40보다 작은 6의 양의 배수의 집합을 A라고 할 때, 그럼 A에는 어떤 애들이 들어있는 거냐면 6, 12, 18, 24, 30, 36 이런 애들이 들어있겠지. 1번 6은 A에 들어있지 않다. 들어있으니까 틀렸고, 10은 A에 들어있다. 없으니까 틀렸고, 24는 A에 들어있다. 맞지? 30은 들어있지 않다. 틀렸고, 40은 들어있다. 틀렸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그럼 집합을 이제 식으로 표현을 해볼 건데, 집합의 표현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 그 중에 이 두 가지는 식 표현이고 하나는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지. 그 중에서 이제 원소 나열법은 말 그대로 원소를 나열하는 방법인데, A는 이렇게 하고 중괄호를 쳐줘. 중괄호를 쳐주는 순간 아, 얘가 집합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원소들을 주르륵 쓴 다음에 중괄호로 마무리를 해주지. 집합을 표현할 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조건 제시법은 이제 원소들이 너무 많아서 모두 나열하는 게 힘들 때, 그럴 때 쓰는 방법인데, 이렇게 보면은 중간에 이런 바가 있어가지고 둘로 나눠져 있어. 바의 앞쪽과 뒤쪽으로. 그래서 바의 앞쪽에는 원소를 의미해. 바의 앞쪽에 있는 게 원소야. 그러니까 이 집합 B에는 X가 원소로 들어있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뒤에는 그 원소의 조건을 설명해주고 있어. X가 어떤 X인지. X는 TV 프로그램 무한도전의 시청자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한도전을 시청한 사람이라면 집합 B에 들어간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벤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집합을 묶음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해놓고 안에다가 원소들을 모두 써놓는 그런 그림을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해. 그래서 사실 이렇게 벤 띄고 다이어그램인데, 왜냐면 이제 벤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렇게 그런 그림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제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 예제를 봅시다. 다음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표기된 건 조건 제시법으로 바꾸고, 조건 제시법으로 표기된 것은 원소 나열법으로 바꾸어 표기하여라 라고 되어 있네. 자, 이걸 봤더니 중괄호를 보니까 집합인데 여기에 바를 보니까 얘는 조건 제시법이다. 그럼 우리는 이 조건에 맞는 x들을 찾아서 원소 나열법으로 바꿔줄게. x가 원소인데 이 x는 5보다 작은 자연수야. 그러니까 5보다 작은 자연수가 뭐가 있지 하고 생각해봤더니 1, 2, 3, 4가 있지. 그래서 우리의 집합 A는 이 1, 2, 3, 4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구나. 원소 나열법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집합 B.
이렇게 돼 있네. 집합 B는 원소 나열법이니까 우리는 조건 제시법으로 바꿔야 돼. 조건 제시법은 바로 나눠주고 앞에는 원소, 뒤에는 조건을 쓰는 방법이었지. 그래서 앞에 원소는 뭐 x를 원소라고 합시다. x는 양의 홀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냐면 x는 2n-1이다. 그 다음에 n은 자연수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지. 둘 다 뭐 좋은 방법이야. 일단 집합을 분류를 해볼 건데, 집합은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유한집합, 하나는 무한집합이야.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끝이 있는, 아무리 많더라도 끝이 있는, 이 원소가 몇 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집합은 유한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원소의 개수가 무수히 많아서 셀 수 없는 그런 집합은 무한집합이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이제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우리는 공집합이라고 하고, 하나도 없는 것도 이제 끝이 있는 거기 때문에 공집합은 유한집합으로 쳐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기호를 하나 배울 건데, 이렇게 n 하고 가로 쳐놓고 집합을 집어넣는 그런 기호를 하나 배울 거야. 이 기호의 뜻은 뭐냐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라는 기호야. 그래서 예를 들면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개이기 때문에 n 공집합은 0이다 라고 할 수 있지. 예제를 봅시다. 다음 중 유한 집합을 찾고 그 원소의 개수를 기호를 나타내서 표시하라. 뭐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는데, A부터 봅시다. 조건 제시법으로 나와 있네. 0보다 큰 음수다. 0보다 작은 게 음수인데 0보다 큰 음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하나도 없는 공집합이야. 원소의 개수는 하나도 없지. 그래서 n, a는 공집합이니까 0이다. 한 개도 없다 라고 할 수 있고, 공집합은 유한집합이기 때문에 얘는 유한집합이다. 2번, B는 짝수들을 원소로 가지고 있네. 양의 짝수들. 근데 짝수들은 끝이 없잖아. 그리고 끝이 없다는 뜻으로 이렇게 점점점도 써져 있지. 그래서 B는 무한집합이다. 그래서 무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끝이 없기 때문에,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n, b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지. 3번, 10의 양의 약수. 10의 양의 약수는 1, 2, 5, 10 4개가 있네. 그래서 n, c는 4다 라고 할 수 있고, 유한집합이라고 할 수 있겠지. 다음 4번, D는 원소 나열법으로 되어 있네.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라는 뜻이야. D는 공집합이 아니야. D는 공집합이다 라고 하려면 D는 공집합이다 이렇게 썼어야 돼. 근데 얘는 좀 다르지. 뭐가 달라? 공집합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이야. 그러니까 얘는 원소가 공집합이라고 하는 원소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다. D는 공집합이 아니야. 아무튼 하나 끝이 있으니까 유한집합. 자,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자연수는 어떤 애들이 있냐면 2, 7, 12, 17, 22, 27 이렇게 계속 있겠지. 5의 배수에 2를 더한 녀석들일 거야. 즉 끝이 없지. 무한집합이다. 자, 4번. 다음,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 자, 이런 집합이 있다고 했을 때, 집합 A의 모든 원소 A, B, C는 B의 원소야. B에는 A, B, C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A는 B에 포함된다 라는 의미로 이런 기호를 써준다. 포함된다
라는 기호, 우리 아까 전에 이런 기호를 배웠었는데, 이 기호와 이 기호의 차이점이 뭐냐면 둘 다 포함된다는 의미는 같은데, 얘는 원소가 포함될 때 이 기호를 써주고, 얘는 집합이 포함될 때 이 기호를 써준다 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줘. 포함되지 않을 때는 이렇게 포함되지 않는다 하고 선을 그어주면 되겠지. 그리고 이제 다르게 이해하면은 이제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도 이해를 할 수 있어. B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A가 B에 쏙 들어가 있는 모양이 되겠죠. 그럼 알아둬야 될 거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야. 항상 공집합을 포함하고 있어.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다.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을 포함한다. 자, 봅시다. A, B 사이의 관계를 써라. 자, A는 1, 2, 3, 4고 B는 모든 자연수네. 1, 2, 3, 4는 자연수에 포함되지. 그래서 A는 B에 포함된다. 이렇게.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2번 봅시다. A는 X를 원소로 가질 건데 어떤 X냐면 제곱하면 1이 나오는 X야. 제곱해서 1이 나오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두 개가 있지. 그래서 A는 원소 나열법으로 쓰면 마이너스 1과 1 두 개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될 거야. B는 마이너스 1을 원소로 갖고 있지. A는 마이너스 1을 갖고 있고 1도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B가 A에 포함된다 라고 할 수가 있다. 다음 A에는 A, B, C, D가 있고 B에는 A, C, E가 있대. 그래서 A가 B에 포함되나 봤더니 이제 B에는 B와 D가 없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럼 B가 A에 포함되나 봤더니 A에는 E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A는 B에 포함되지 않고 B도 A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진부분집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 부분집합이라고 했을 때 기분이 나쁜 그런 집합이 하나가 있었어.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지. 왜냐? 자기 자신. 우리 아까 봤었지? A는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했었잖아.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을 부분집합으로 갖는다. 근데 기분이 나쁜 거야. 왜냐? 아, 나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인데, 난 전체라서 부분이 아닌데, 난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 그 자체인데, 그게 기분이 나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제외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집합들을 우리는 진부분집합이라고 해주기로 했어. 그래서 부분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을 뺀 나머지는 진부분집합으로 부른다. 예제를 보면 이 녀석의 부분집합과 진부분집합을 모두 구하라. 자, 부분집합,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인 공집합을 먼저 챙겨주고, 그 다음에 원소가 하나인 녀석들 먼저 챙겨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원소가 두 개인 녀석들, 그 다음에 자기 자신, 이렇게 해주면 얘가 부분집합들이야. 근데 이제 진부분집합은 뭐를 빼야 된다고 했어? ABC를 뺀 나머지가 부분집합이라고, 진부분집합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바로 진부분집합이다. 자, 그러면 지금처럼 부분집합을 하나하나 세는 게 아니라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는 방법을 배워볼 건데, 부분집합의 개수를 셀 때는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세면 편해. 우리 경우의 수 배웠지. 그래서 경우의 수를 어떻게 셀 거냐면, 어떤 원소가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는다,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는다, 두 가지의 경우가 생기는 거지. 우리 곱셈 법칙, 곱의 법칙 배웠지. 계속 이어지는 거는 곱하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계속 곱하는 그런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을 사용하게 될 거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원소 M을
m개를 원소로 갖지 않는다 라고 하면 m개는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는 거지. 무조건 넣지 않아야 되는 거야. 선택권이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걔네들은 2를 곱해주면 안 돼. 그래서 전체 n개 중에서 m개의 원소를 2는 곱해주지 않을 거다 라는 거. 그 다음 L개를 원소로 갖는다 라는 것도 이미 정해진 거야. 무조건 그 부분집합에는 이 원소들을 집어 넣어야 된다는 거지.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한 가지야. 그래서 2를 곱하지 않아. 1을 곱하게 될 거야. 그래서 n 빼기 L이 된다. 그 다음에 특정한 원소 L개, 그 다음에 특정한 원소 M개는 같고 L개는 같지 않는다. 그러면 둘 다 빼주면 되겠지. 예를 들면 A의 부분집합의 개수, 원소의 개수가 4개야. 우리는 선택권이 4가지가 있어. 어떻게? A를 넣거나 안 넣거나, B를 넣거나 안 넣거나, C를 넣거나 안 넣거나, D를 넣거나 안 넣거나. 그래서 2의 4승계라서 16개가 나올 거야. 각각의 원소에서 선택권이 2가지씩 발생한다. 그 다음에 진 부분집합의 개수는 전체 부분집합에서 자기 자신 하나를 뺀 개수였지. 그 다음에 A의 부분집합 중에서 B를 원소로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 선택권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A에서 선택권은 2가지가 나올 거야. A를 넣거나 넣지 않거나. 그 다음 B에서는 B는 무조건 넣지 않아야 돼. B를 원소로 갖지 않고 싶다고 했거든. 그래서 B에서는 선택권이 한 가지밖에 없어. 넣지 않는다. 그 다음 C는 2가지. 넣거나 안 넣거나. D도 2가지. 그래서 2의 3승이 되는 거지. 그래서 8개. 2의 3승. 왜 3승이야? 2의 4승계에서 하나를 원소로 갖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4 빼기 1 해서 3인 거지. 4번. A의 부분집합 중에서 A와 C를 원소로 가졌으면 좋겠다. 자, 선택권을 보면 A는 선택권이 하나야. 무조건 넣어야 돼. 원소로 가졌으면 좋겠다고 했거든. B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C는 넣어야 되지. D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 그래서 2의 2승. 4개야. 왜 2의 2승이야? 원소 4개 중에서 2개를 넣었으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4 빼기 2 해서 2야. 요약 정리를 해보자면 집합이 뭐였어? 바로 그 집합에 들어갈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걸 집합이라고 했어. 그럼 그 집합에 들어가 있는 대상 하나하나를 우리는 원소라고 불렀지. 그래서 어떤 원소가 A에 속한다 라는 기호는 이렇게 써준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원소 나열법,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조건 제시법,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 3가지가 있었다. 그 다음에 집합은 크게 2가지가 있었는데, 무한집합과 유한집합이 있었지. 무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무수히 많아서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집합을 무한집합이라고 불렀고, 유한집합은 원소의 개수에 끝이 있어서 원소의 개수가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집합을 우리 유한집합이라고 불렀고,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기호로는 NA 이렇게 쓴다. 이게 바로 뭐였다? A의 원소의 개수였다.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기호였다는 거. 그 다음에 집합과 집합의 포함 관계는 이렇게 썼다. 그래서 이렇게 썼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A는 B에 포함된다 라고 이해를 하기도 하고, A는 B에 속한다, 혹은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고 했었지.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셀 때는 2의 n개 이렇게 썼는데, 왜 2의 n개냐면 각각의 원소에서 우리의 선택권이 2개씩 주어지기 때문에 2의 n승이라고 했었지. 그 중에서 이제 선택권이 없는 m개를 포함했으면 좋겠다, n개 중에서 m개를 포함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는 선택권을 빼줘야 된다는 거고, 혹은 넣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도 개수를 빼줘야 된다는 거였지. 그 다음에 진부분집합이라는 게 있었는데,
자기 자신은 전체이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분 집합에서는 빼줬으면 좋겠다 라는 거 해서 자기 자신을 뺀 나머지 부분 집합을 우리는 진 부분 집합으로 부르기로 했다. 그래서 진 부분 집합의 개수는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에서 자기 자신 한 개를 뺀 개수이다. 이런 거를 배웠어. 예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36번. A는 유거인 자연수다. A의 원소를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 봅시다. N은 3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니까 1부터 집어넣어 볼게. 1을 넣으면 3이 나오네. 3. A가 3이고 A를 원소로 갔기 때문에 3이 바로 원소로 들어가겠지. 1을 넣으면 2, 4 곱하기 2, 8 더하기 1이니까 9. 3을 넣으면 3, 3, 9 9, 2, 18 더하기 1이니까 19. 이런 애들이 A의 원소로 들어가겠네. 그 다음 집합 B는 B를 원소로 가질 건데 B는 A를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B라고 할 건데 A는 어떤 A냐면 A에 들어있는 게 A래.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A에 들어있는 녀석을 5로 나누어서 나머지를 B라고 하겠다. 자, 그럼 3을 5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지. 그래서 3이 들어갈 거고 9를 5로 나누면 나머지가 4지. 그래서 4 들어갈 거고 19를 5로 나눠도 나머지가 4니까 똑같은 건 두 번 안 써주지. 그래서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 3 더하기 4 해서 답은 7이 나온다. 39번. A가 B에 포함되고 B도 A에 포함된다. A는 B의 부분집합이고 B도 A의 부분집합이다. 무슨 얘기야? A와 B가 같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A에 1이 있으면 B에도 1이 있어야 돼. 즉 A제곱 마이너스 3은 1이라는 거야. 그럼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겠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겠어. 둘 다 해봐야겠지. A가 2라면 A는 1,2가 나올 거고 B도 1,2가 나와서 둘이 같아가지고 통과. 오케이. 근데 만약에 A가 마이너스 2라면 A는 1과 4가 나오고 4가 아니구나. 1과 6이 나오고 B는 1과 2가 나오기 때문에 둘은 같지 않아. 그래서 마이너스 2는 탈락이야. 그래서 A의 값은 2라고 할 수 있다. 자, 자연수 전체의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하여 A는 1, 2, 3, 6 6의 약수들이네. 다음 집합의 원소의 곱을 구하라. 자, 우리 이 녀석을 한번 벤 다이어그램에 표시를 해봅시다. A 합집합 B는 바로 이 부분을 의미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드모르간의 법칙 배웠었지. 오늘은 안 배웠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 녀석과 이 부분이기 때문에 둘의 교집합은 어느 부분이야? 이 부분이다 라고 그림을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야. 그 부분에 있는 게 1, 4, 5, 6이다. 그러면 그림은 어느 부분인지 이해는 했으니까 1하고 6이 지금 이 범위에 포함이 된다는 거야. 근데 A에 1하고 6이 있었잖아. 1하고 6이 여기 있다는 거지. 그럼 2랑 3은 여기에 있을 거야. 왜냐면 여기에는 이 부분이 없거든. A에는 2랑 3이 있어서 2랑 3이 안 들어가려면 2랑 3이 교집합 부분에 들어가야 된다 무조건. 그러면 B 4랑 5는 어디서 나왔을까? B에서 나왔겠지. 좋아. 그러면은 B에 있는 모든 원소는 어떤 녀석이 되냐면 2, 3, 4, 5가 된다는 거고, 모든 원소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6, 20 곱하면 120이 된다. 55번.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에 대하여 NA, NB가 이거일 때 교집합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뭔가 카톡이 계속 오는데? 자, 전체가 36개래. A에는 23개, B에는 96개야. J 합집합 B는
좀 생각을 해보자. 교집합을 안 배우긴 했지만 우리 아니까. 교집합이 최대가 되려면 B가 A에 포함되는 형태여야 될 거야. 왜냐면 B의 개수가 더 작기 때문에. 그래서 교집합은 19개가 최대가 되겠지. 그럼 최소는 정말 최소한으로 겹쳐야 되는데, 최소한으로 겹치게 되면 전체 개수인 36개를 넘어가게 될 거야. 만약에 교집합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A에 23개, B에는 19개이기 때문에 23 더하기 19는 42라서 36을 넘어가게 되지. 무슨 말이야? 최소한 6개는 겹쳐야 된다는 얘기야. 즉 최소값이 6이라는 거지. 둘이 더하면 25가 답이 될 거야.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A와 B의 합집합과 X의 교집합이 X다. 무슨 얘기야? X는 A 합집합 B에 속한다 라는 얘기고, A와 B의 교집합과 X의 합집합이 X다. 무슨 얘기야? A와 B의 교집합이 X에 속한다는 얘기야. 즉 X에는 2와 5가 있어야 되고 나머지 1, 3, 4, 5, 6은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개수는 2의 5승계. 그래서 답은 4번. 여기까지 합시다.